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괴한의 습격으로 제가 허리를 다쳐서 이틀에 3방의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또다시 공작질이 난무하고 있어요. 검찰을 비롯한 언론사 그리고 탄핵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 진지하게 방송을 다루지 않고 형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음해 공작 중 계엄 문건 내란 음모 등을 빵식이 TV에서만 다루고 있는데요. 조만간 우파 세력들과 유튜브 방송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주범 언론사의 대표주자인 홍석현이 아시죠? 또다시 이놈이 기어나와서 공작질을 하고 있어요. 홍석현은 중앙홀딩스 회장으로 중앙일보, JTBC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탄핵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탄핵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이런 자가 또다시 기어나왔다는 것은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행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현은 국내 언론 최초로 기시다 일본 총리와 특별 대담을 했는데요. 여러분, 홍석현이 탄핵의 핵심 스모킹 건이었던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본인의 입으로 태블릿은 자신의 작품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전국을 기회 삼아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한 매우 위험한 짓거리를 했던 인물이에요. 자, 그런 인간이 기시다 총리와 대담을 했다? 여러분, 홍석현이 대한민국 언론계의 상징적인 인물도 아니고 왜 이런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뻔한 거죠.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짓거리를 은폐하고 또 불안하고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자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틈을 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기 위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반성의 기미도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과 한몸이 돼가지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목숨을 바친 인간이고요. 지금까지도 언론을 이용해서 탄핵의 진실을, 특히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는데 일조한 놈이기도 합니다. 홍석현은 중앙일보 임원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손석희에게 줬다, 이렇게 여러 차례 자랑질을 했었고 녹음 테이프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홍석현은 대통령 탄핵 이후 대권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석현이 자기 측근들에게 당시 태블릿 PC는 내 작품이다라고 여러 차례 자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태일 거예요. 홍석현은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월 13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팅하겠다면서 지가 무엇이간데 리셋 코리아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1월 24일 홍석현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를 방문을 했는데요. 이 당시 포항제철 설립자인 박태준 회장의 사위인 윤영각과 이방석 목사 등도 동행을 했었다는 겁니다. 면담 일정은 사전에 조율이 됐었지만요, 하필이면 그날 뉴욕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비행기 운항이 중단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홍석현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당시 홍석현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면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대권을 노리고 있던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만남이기 때문에 홍석현의 정치적 위상과 국민적 인기는 아마도 상승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1차 면담이 실패가 되자 홍석현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면담을 시도하게 되고요. 이때 홍석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이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라는 선물을 들고 갔었고,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트럼프 측에서 응하지 않아가지고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대한민국에 일자리도 없어서 난리 부르스였는데 홍석현 이놈은 지금 무엇이간데 미국에 일자리를 주겠다고 지랄 발광을 합니까? 순전히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야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석현 이놈의 본질은 2017년 3월 18일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표하자 홍석현은 그로부터 8일 후에
중앙일보와 JTBC 회장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겠다면서 대통령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석현은 서울 경기고 학생회장 출신으로요. 오래전부터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야망을 키워왔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주미 대사를 맡았고 그 다음 단계로 UN 사무총장을 노렸지만 주미 대사마저 오래 하지 못하고 나가리. 홍석현이 왜 이런 무모한 짓거리를 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이자는 정치적 기반이 매우 약했고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5년마다 실시되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임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중간에 탄핵시켜서 비상상황을 만들고 발생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준비가 안 된 수많은 예비 후보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 틈을 노려서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신속하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승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그 문재인이 수저를 올려가지고 대권을 잡고 이 나라를 이따위로 망쳐놨지만 홍석현의 야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구속이 된 거고요.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난 초속을 홍석현 이놈이 만들었다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직도 속죄하지 않고 탄핵의 진실이 두려운 나머지 어차피 진실이 드러나면 회사 다 문 닫고 감옥에 가야 돼. 남은 여생은 그냥 종신형에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나머지 목숨을 걸고 또다시 기어나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으로 악용되었던 태블릿 PC, 최서원이 드레스덴 연설문 등 각종 청와대 문건을 수정했다고 날조 보도를 했던 우두머리도 홍석현이고요. 문제의 태블릿 PC의 조작들은 100% 다 밝혀진 상태며 애초부터 문서 수정 기능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총 7명에게 공용 메일로 보낸 공동의 게시물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국가 기밀이 아니었다라는 점,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JTBC라는 방송사와 거기에 속한 일부 기자들이 날조하고 왜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지금도 상식적인 눈으로 방송을 보고 듣고 믿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을 바보 천치 취급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JTBC가 탄핵의 요물인 태블릿 PC를 언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 알고 있지 뭘, 왜 날조를 했는지 싹 다 지금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 뜨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햇볕이 우리를 기다리듯이, 또 파도가 밀려갔다가 더 큰 힘으로 오듯이 이것들의 오만, 오기, 그리고 탐욕이 계속되고 있지만요,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탄핵의 진실을 밝힐지 모르는 가운데 오줌을 질질 싸면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런 짓거리를 못합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홍석현 씨, 감사합니다.